지난 17일 정읍시 이평면의 한 농로에서 40대 A씨가 경운기 바퀴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한 전주시 의원이 수칙을 어기고 바다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7일 6,9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 대응책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머지않아 지역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인구가 줄면서 지역이 소멸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전북 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개 시군이 지방 소멸 우려 지역으로 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전북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높은 순창군 사례를 김남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풍경과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 하지만 인구가 점차 줄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과 함께 청년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거리에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농촌이기 때문에 뭔가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젊은 이런 인력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순창군은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순창의 인구는 지난 6년간 3,094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82%인 2,541명은 만 18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순창의 소멸을 막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지방소멸기금, 2년 동안 16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은 전국 89곳,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나 됩니다. 정부는 소멸 우려가 높은 이들 지역에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지방 소멸 기금을 투입합니다. 순창군은 확보된 기금을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붙잡아 두는 데 주로 쓰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이처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골 지역 학교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 감소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및 주거 공간 확대, 청년 가족 생애 주기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라든가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탄탄한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이후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청년층들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까 3개 사업을 수립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청년 가정을 위한 양육비 등 현금성 사업 사용처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우리 지역민들, 우리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토론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옵니다. 자가격리 중이던 한 전주시 의원이 수칙을 어기고 바다 낚시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주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자가격리 중이던 시의원 A씨가 부안에서 낚시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쯤 부안 위도 인근 해상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혼자 낚시하다 낚시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A 의원은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20분쯤 정읍시 이평면의 한 농로에서 40대 A씨가 경운기 바퀴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7일 6,98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20명, 정읍 337명, 김제 251명, 남원 234명 등입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농업의 근간이자 우리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7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23% 정도 낮고 지난해 수확기 평균이었던 21만 원 선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시장 격리를 늦추었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 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추석 한 달 전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2019년 97건, 2020년 45건, 2021년 81건 등 총 2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벌쏘임 사고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촉이나 낫에 의한 부상도 22건을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호흡곤란 등 의식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북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전북지역 권리당원은 15만 7,572명으로 17일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경선은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분수령이 될 호남 경선의 시작점입니다. 전북 권리당원 투표와 하루 동안 시차를 두고 전남 광주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전북 경선 결과는 호남 지역 주도권 확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지난 주말부터 전북의 모든 화력을 쏟아부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은 17일 이번 전당대회 전북 경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승부의 분수령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전체 권리당원 35%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표심의 리트머스 시험지 성격과 함께 전당대회 동반전을 이끌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전북 경선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독주에 박용진 후보의 브레이크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박용진 후보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이번 경선을 전당대회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시민과의 소통을 마쳤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9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과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또 300여 건의 시민 건의사항도 접수했습니다.
정 시장은 시민 건의사항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휘발유나 희석제 등 위험물을 보관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김제 소방서는 올 상반기 불시 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등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형사 입건 처리하고 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매장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해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연간 7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2% 정도가 매장문화재 도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구는 취약계층의 읍내 목욕탕 이용료 1,000원을 매월 8차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연간 9개월만 지급하던 이용료를 이달부터 연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읍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5일 동안 펼쳐지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이른바 플로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플로깅 참가자 전원에게 봉투와 집게 등 꾸러미를 지급하고 플로깅 활동을 인증하면 상품과 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이달 중 김제 지평선 축제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